청국장에서 조건이 하나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매주 만드는 방법. 청국장하고 똑같이 끓였어요. 콩을. 요거까지는 청국장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식혀서 틀에다 놓고 밥죠. 꽉꽉 밟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말려요. 습도를 말리는데 어디까지 말리냐면 바깥이 한 3분의 1 정도 마를 정도까지를 말려내요. 그러면은 청국장은 반습식인데 얘는 반건식으로라는 조건이 완전히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띄우는 온도는 똑같아요. 청국장을 띄우는 온도와 38도에서 40도를 꼭 유지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메주 같은 것들 이렇게 사보면 메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청국장처럼. 그러면 이걸로 만든 장은 맛이 안 나요. 왜냐하면 45도 이상을 지나면서 균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철저하게 온도를 유지를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줘야지만 되고, 이걸 안 해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메주 속을 이렇게 보면 메주 속이 습기가 있는 데는 메주가 발효해서 검은색이 나오지만 바깥에는 다 하얀 사상균주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검거나 노란 균이 들어가 있는 메주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온도나 이걸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얘로 가지고 장을 만들어 봤자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철저하게 온도를 그 청국장처럼 메주도 꼭 맞춰줘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청국장은 그래도 뭐냐면 감싸고 덮어주고 했으니 뭐가 되냐면 균에 접종될 가능성이 적죠. 근데 메주는 자, 말리는 과정에 습도가 있었어요. 말리는 과정에서 균이 들어오기 좋죠. 메주를 띄울 때도 역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써요. 그 이불을 써서 온도를 유지를 해주지만 이 온도 유지가 명확하게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바깥에 엄청난 오염균들이 있잖아요. 이 오염균들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메주를 만드는 기본 키예요. 접종을 통해서 키를 찾을 수도 있고요. 뭔 얘기냐면 아주 좋은 메주 가루를 가지고 처음에 이 틀을 잡을 때 조금 넣어줘도 돼요. 틀 만들잖아요. 이걸 만들 때 밟을 때 밟기 전에 좋은 청국장 가루를 조금 넣으면 뭐가 되냐면 이 안에서 마르면서도 뭐냐면 청국장에 균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잡균이 들어올 가능성을 일단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조를 할 때는 신속 정확해야 돼요. 대부분 건조를 할 때 메주를 건조할 때 신속 정확하지 않아요. 필요하다면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질 않아요. 우리 일반 건조기들 보면 온도가 어느 정도 되죠. 이 온도를 어디까지 올려주냐면 조금 올려줘도 돼요. 균들이 못 살 정도의 조건까지. 7, 80도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한 60도 이상만 올려도 균들이 못 자라요. 그 정도 상태에서든 뭐든 공기가 잘 통하고 깨끗한 곳에서 말려서 청국장 내로 잡균들이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리고 청국장을 말리는 장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살균 소독을 해야 돼요. 향을 핀다던가 향을 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잡균이 죽어요. 메주를 말리는 장소를 철저하게 소독을 해줘요. 청국장 할 때도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잘 말려주면 그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면 뭐냐면 잡균이 안 들어와요. 그냥 옛날에 우리 화로 같은 데다가 뭐도 하는 거냐면 모기불 피우듯이 향불을 피우거나 솔잎 같은 것들을 태워도 돼요. 정말 완벽하게 멸균을 하고 싶으면 삽주 같은 식물이 있어요. 삽주라고 하는 그 식물을 조금만 태우면 안의 공간은 완벽하게 살균된 상태를 만들어내요. 그 상태에서 메주를 신속하고 빠르게 굳히는 일, 3분의 1이 마르고 전체 습도에서 절반쯤으로 가는 상태의 것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온도를 올려주는데 외부가 깨끗하면 뭐가 되냐면
아무리 많이 메주를 띄워도 돼요. 외부가 깨끗하지 못하면 면적당 뜰 수 있는 숫자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메주에다가 좋은 메주가루를 믹서를 해놓으면 얼마든지 띄울 수 있어요. 우리가 메주를 산업화하고 이럴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메주가루를 넣어주거나 또는 메주 역시 뭐냐면 이 균주가 사상균주예요. 아까 사용한 균주는 고온에서 반습식 균주였다면 이번에 사용하는 거는 고온에서 건식 균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습식 균주를 찾아내고 어떻게 그 건식 균주를 찾아내요? 어렵죠. 근데 안 어려워요. 왜 안 어렵냐면 균이라는 건 특정 자연 조건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식의 거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뭐 같은 걸 사상균주로 쓰면 되냐면 화살나무 같은 거. 건조지에 사는 애들. 식물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 거의 습식이나 반습식의 습도가 높은 곳에 사는 그 식물들을 얘기를 했던 거고 건조지에 사는 식물들도 많아요. 건조지에 사는 식물들을 활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돼요. 그래서 장미과에서도 보면 아그베 같은 애들은 건조지에 살아요. 아그베. 하는 거 있어요. 야광나무는 습식이고 아그베는 건조한 곳에 자라요. 똑같은 속에 속하는 식물인데 건조지에 있는 나무에서 있는 사상균주를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메주를 띄울 때 그걸 따릅니다. 볏짚을 이용하는 고초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생활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메주를 띄울 때도 어떻게 해요? 볏짚을 쓰죠. 근데 사실은 얘는 청국장용이 어찌 보면 더 맞아요. 메주에서도 뜨고 살 수 있는 거지만 메주에서는 건조지 식물을 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새 같은 거 쓰라는 거예요. 똑같이 화분가에 똑같은 걸 쓰는데 억새에서도 맛있는 억새들이 있어요. 억새들도 이게 바깥에 다니면 식물들을 갈 때도 캐 먹어보고 억새도 뜯어 먹어보고 봄에 싹이 날 때나 이럴 때 뜯어 먹어봐요. 그러면 묘하게 다 달라요. 쌀맛 다르고 보리맛 다르고 그 밀맛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도 또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맛을 가지고 싶으면 그거를 가지고 써도 돼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우리 곡물 중에서 습식이 아닌 곡물들 있죠. 건조지에서 자라는 곡물들 그런 것들을 깔고 써도 돼요. 사상균주를 반건식의 사상균주를 올려주는데 사람 목적에 따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훌륭한 메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